2025년 12월 6일.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정의로운 형사다. 정말 믿음직한 독립군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배우, 바로 조진웅 씨가 오늘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죠. 네. 어제 저녁에 한 연예 매체가 그의 고등학교 시절 과거를 폭로했는데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관련 기사나 네티즌 반응, 또 법률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배우 조진웅이 어떻게 대중에게 이른바 신뢰의 아이콘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배신감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큰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란의 핵심이죠. 디스패치 보도 내용을 정말 낱낱이 뜯어보고 한 30년 전인 1994년의 법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법적으로는 왜 더는 처벌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파헤쳐볼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복귀 가능성은 정말 0에 가까운 건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우리 연예계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이번 사건이 유독 더 충격적인 건 조진웅 씨가 그냥 단순히 인기 있는 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쌓아온 이미지가 너무나도 견고했죠. 결정적이었던 건 역시 드라마 시그널의 이재한 형사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드라마의 정말 광팬이었는데 극 중에서 그가 했던 대사가 아직도 생생해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산다. 아, 그 명대사. 네. 이 대사를 외칠 때 시청자들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거든요. 마치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대신 꾸짖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죠. 여기에 영화 암살이나 명량 같은 작품을 거치면서 애국 배우, 개념 배우 이런 이미지까지 얻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스크린 속의 그 정의로운 모습을 실제 그의 인격과 거의 하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의 페르소나랑 실제 인물을 완전히 동일시한 거죠.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보통은 스크린 속 역할은 역할이고 실제 배우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왜 이번엔 유독 이렇게까지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요? 네, 우리가 사랑했던 건 조진웅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정의로운 형사 이재한이라는 완벽한 이미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의 원본이라고 굳게 믿었던 실제 인물이 정반대의 끔찍한 과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니까 머릿속에서 신념과 현실이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내가 믿고 좋아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서사가 다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원본은 없고 복사본만 존재하는 그림 같은 거예요.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걸 시뮬라크르라고 불렀는데 대중은 조진웅이라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낸 정의로운 배우라는 가상의 이미지를 사랑했다는 거죠. 와, 자료에 있던 네티즌 반응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악역 전문 배우였다면 이렇게 배신감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는 말. 이게 이 현상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특히 그가 가진 특유의 상남자 이미지, 혹쾌함, 이런 이미지가 이번에 터진 성범죄 의혹과 결합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제보자들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네. 약자를 괴롭히던 가해자가 TV에 나와서 정의로운 경찰을 연기하는 걸 더는 보기 힘들었다고요. 네, 그럼 이제 그 폭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디스패치 보도가 그냥 단순한 카더라 수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딱딱 적시했죠. 맞습니다. 시간, 장소, 이름까지 아주 명확했어요. 시점은 1994년, 조진웅 씨가 지금의 예명이 아니라 본명 조원준으로 불리던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소년원에 송치되어서 고3 시절의 절반가량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혐의 내용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네,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특수절도,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차량을 훔친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강도강간, 즉 성폭행 미수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명 연극 배우 시절에 극단 동료를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라던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과거까지 함께 보도가 됐죠. 저는 그 보도 내용 중에서 그의 예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정말 날카롭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쓴다는 이야기요? 네, 그는 늘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인 조진웅을 빌려 쓰는 만큼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이게 그의 효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이었거든요. 와, 그 아버지의 이름 인터뷰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만약 그게 과거를 숨기기 위한 장치였다면 정말 소름 돋네요. 제보자들이 바로 그 의심을 한 거죠. 범죄 이력이 있는 본명 조원준을 버리고 깨끗한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서사가 결국 대중을 속이기 위한 고도의 장치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건가요? 30년 전 일이라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요? 공소시효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건데 들어보셨죠? 네네.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이미 1994년에 소년원 송치라는 법적 처분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 처분이 뭐 가볍든 무겁든 이미 국가가 한번 심판을 내린 사건이라 다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 법적으로는 끝난 사안이다. 이 말이군요. 좀 억울하게 들리긴 해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소년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하고는 달라서요.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소년법의 취지 자체가 한 번의 실수로 소년의 장래에 낙인을 찍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그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배우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소속사 입장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소년원에 간 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성폭행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당신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꼭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죠? 첫 번째 가능성은 성폭행 혐의가 없더라도 특수절도, 이것만으로도 당시엔 충분히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중범죄였다는 점이에요. 1994년이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던 시기였고 특히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차량을 훔쳤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봐서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절도죄만으로도 가능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흥미로운데요. 그가 직접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입건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정범이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본인은 운전만 했다거나 밖에서 막만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 경우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공모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 수사 기록에는 강도강간 혐의가 함께 기재가 됐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나 법원 최종 처분 단계에서 증거 불충 등 같은 이유로 성폭행 혐의는 빠지고 특수절도 혐의만 인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럼 소속사다 성폭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그것일 수 있겠네요. 수사 기록엔 있었을지 몰라도 최종 처벌엔 포함되지 않았다. 뭐 이런 논리.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진실은 당시 수사 기록을 직접 봐야만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보통 이런 의혹이 터지면 소속사들은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몇 주, 몇 달씩 버티잖아요. 그렇죠. 일단 부인부터 하죠. 그런데 이번은 보도가 나간 지 단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 빠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례적인 속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보도가 조금이라도 허위였다면 아마 수백억 원대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라도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항 없이 물러났다는 건 보도 내용의 핵심, 즉 소년원 송치 사실이 명백한 팩트라는 걸 그냥 인정한 셈이죠. 일종의 백기투항이었군요. 그렇죠. 이건 디스패치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면 피해자의 육성 인터뷰나 당시 판결문 원본 같은 2차 폭탄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걸 우려한 빠른 손절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어설프게 부인하다가 더 큰 폭로가 터져서 재기 불능 상태가 되느니 여기서 그냥 모든 걸 인정하고 끝내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말 냉정한 판단이었네요. 업계의 반응도 그야말로 칼 같더라고요. 네, 그가 무너지자마자 즉각적이고 아주 냉혹한 반응들이 쏟아졌죠. 당장 촬영을 다 마친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필이면 거기서도 정의로운 형사 역할이었는데 주연 배우가 실제로는 강력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드라마의 방영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네, 재촬영을 하든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든 수백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제 방영된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는 방송 직전에 그의 내레이션을 급하게 다른 성우로 교체했고요. 모든 방송사들이 그의 출연작 VOD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계는 이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슷한 논란을 겪었던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선례는 역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고용옥 씨죠. 그는 사실상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복귀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고요. 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은퇴 선언했다가 슬그머니 번복하고 복귀를 시도했던 박유천 씨도 있었죠. 하지만 대중의 신뢰를 한번 잃으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복귀에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지 않나요? 물론 있습니다. 마약 혐의의 주지훈 씨나 불법 도박 혐의의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복귀했죠.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물론 명백한 잘못이지만 대중이 인식하기에 타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약간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했어요. 그래서 자숙의 시간을 거치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범죄 종류에 따라서 대중의 용서 범위가 다르군요. 네. 그런데 조진웅 씨의 경우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첫째,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끔찍한 피해를 주는 성범죄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둘째, 소년원 송치라는 명백하고 반박 불가능한 팩트가 존재합니다. 동정이나 해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여론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 배우가 자신이 철저히 감췄던 30년 전 과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네요. 법적으로는 이미 죗값을 치렀을지 몰라도 대중을 속였다는 도덕적 심판은 결국 피하지 못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조진웅 사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과거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기획사들은 신인을 발굴할 때 단순히 노래나 연기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사 검증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겁니다. 학창시절 기록이나 SNS 활동 같은 것들을 아마 샅샅이 뒤지겠죠. 그리고 계약서에 데뷔 전 사회적 무리나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투자금의 몇 배를 배상한다는 식의 과거사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것이 필수가 될 겁니다. 배우 조진웅은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가 남긴 파장은 우리 사회에 참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소년법의 취지 자체는 청소년 시절의 실수를 덮어주고 교화의 기회를 줘서 미래에 낙인을 찍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죠. 그렇죠. 사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특히나 도덕적인 이미지를 통해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는 공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눈 감아줘야 할까요? 한 개인의 잊혀질 권리와 그를 믿고 사랑하는 대중의 알 권리 사이에서 대체 어디쯤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